이젠 100세 시대라는 말이 낯설지가 않죠. 그런데 길어진 인생만큼 행복한 노년을 준비하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65세 이상 10명 중 4명은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노년을 위한 재무 설계는 일찍부터 시작돼야 할 텐데요. 오늘은 내 노후를 지키는 노후 설계법에 대해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가 한 달 평균 336만 원이라는 통계가 있던데요. 네. 근데 누구는 200만 원에도 뭐 충분히 살 수 있고, 그렇죠. 누구는 뭐 500만 원이 넘어도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데 내게 필요한 노후 생활비 계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쓰는 생활비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쓰는 생활비, 우리가 보통 보면은 고정 비용, 그리고 변동 비용, 여기까지는 잘 아시죠? 예. 그런데 하나 더 추가하자면 비정기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비정기 비용이라고 하면 매달 쓰는 돈은 아닌데 이게 계절적으로 뭐 예를 들면 명절이나 또는 이벤트, 여행 이렇게 나가는 비용들이거든요. 네. 자, 이걸 다 더하면 이제 우리가 생활비라는 규모가 딱 나오게 되는데, 자, 노후 생활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은 이 생활비에서 월 평균 생활비에서 두 가지를 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뭘 빼냐면 자녀 교육비와 대출 이자를 빼는 거죠. 예. 자, 이게 왜 빠질까요? 일단 나가지 않을 거예요. 노후에는 예. 나가지 않아야 되니까.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빼고 난 것이 바로 순생활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머릿속에 막 계산을 하고 계실 텐데, 자, 그럼 그 순생활비에 노후 생활비는 얼마나 더 들 거냐? 곱하기 1.5에서 2 정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면 아무래도 사회활동 범위가 줄어들 텐데 왜 순생활비에서 1.5에서 2를 더 곱해야 되나요? 그렇죠. 대부분 분들이 이제 그걸 의아해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생활비는 어떻죠? 이 5일 근무하고 2일 여가 생활 보내는 생활비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은퇴를 한다 그러면 5일 여가 생활, 5일 근무가 아니라 7일을 어쩌면 여가 생활을 보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1.5에서 2배를 하게 되는 거죠. 생활 자체가 달라지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러면 노후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준비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러면 나의 노후 생활비는 이 정도 되겠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셨을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생활비가 내가 지금 얼마 정도 준비되고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자. 자, 많은 분들이 이제 공적연금, 그러니까 국민연금, 우리 국민연금 공단에 들어가서 내가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이거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퇴직연금. 이것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퇴직연금도 예상액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개인연금을 가입한 분들 많죠. 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노후자금이라는 것은 수도꼭지가 여러 곳이 돼야 됩니다. 한 곳에서만 나오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노후의 파이프라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에 집이 있으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주택연금, 또는 내가 주택연금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곽으로 이사 가고 임대를 주면 약간의 임대소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4개의 파이프라인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더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보자. 뭡니까? 그게 바로 반퇴소득이라는 겁니다. 반퇴소득.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정년이 되면 바로 은퇴하실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길어진 노후에 이제는 뭔가 반퇴,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느낌이 딱 오실 것 같은데, 우리가 세미 리타이어먼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약간은 은퇴 시기를 뒤로 늦추면서 소일거리, 세컨잡, 사회활동을 연장하는, 이게 5번째 파이프라인으로 장착이 돼야만 조금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뭐 있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가장 기본은 국민연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국민연금부터 미뤄서 받기, 뭐 당겨서 받기, 또 추납 이런 뭐 다양한 제도들이 많은데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도움 말씀 좀 주세요. 네, 일단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퇴소득이라는 거, 그러니까 일을 조금 더 사회활동을 연장함으로써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60세까지 의무 납입 기간이지만 60세 이후에 더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임의 계속 납입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하게 되면은 상당히 사실은 연금액이 올라가는데, 보여드리겠지만 수급 개시 연령을 뒤로 좀 늦추게 된다 그러면 1년에 7.2%씩 5년으로 따지면 연금액이 36%나 증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말 그대로 내가 계속 일을 더 했을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퇴소득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그 소득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기간 동안 소비도 절감해주는 효과가 있다. 반대로 내가 60세 은퇴했는데 나 좀 빨리 받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조기 수령을 하게 되면은
연간 지금 보여드리겠지만 6%씩 감소가 돼서 연금액이 무려 5년에 30%가 감소가 됩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를 우리가 조금 더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 국민연금에서도 굉장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퇴직연금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퇴직연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을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일단은 왜 그러냐면 소득이 들어올 때 이게 다 내 건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이 소득 중에 매출액이 100% 자기 소득은 아니잖아요. 세금도 내야 되고 부가세도 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노후를 위한 이런 대비도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퇴직연금이 없는 나 대신에 퇴직연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개인연금이나 IRP 같은 것들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 선택지가 가장 넓은 것은 개인연금인데. 그렇죠. 개인연금은 어떤 걸 선택해야 됩니까?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개인연금과 IRP 뭐를 해야 돼? 약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개인연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소득이 없더라도 주부님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개인형 퇴직연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IRP는 뭐 자영업자든 근로소득이든 소득이 있는 분들한테만 가입이 가능해지고요. 세액공제 한도가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600만 원, 예.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는 900만 원으로 좀 차이가 있고 중도에 좀 인출할 수 있고 자금을 활용하기는 개인연금이 자유롭다. 그러나 IRP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렇게 활용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건 나에게 맞는 상황에 따라서 개인연금이 나을지 아니면 IRP가 나을지를 선택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다 합해서 생활비의 몇 % 정도 할애하면은 괜찮을까요? 제가 아까 파이프라인 5개는 좀 만들어 보자라고 했는데 우리가 3층 연금이라 그래서 개인연금 그리고 퇴직연금, 국민연금. 자, 이 세 가지 3층 연금으로 여러분들이 생활비, 노후 생활비의 70% 정도는 마련을 해야 그래도 안심하고 노후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자산 소득도 따로 있어야 든든할 텐데요. 노후 생활비 모으는 것도 빠듯한데 소득이 나올 자산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소득을 많이 만드는 거, 노후 소득을 많이 만드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소득을 다양화하는, 아까 제가 몇 가지 파이프라인이라고 그랬죠? 5개. 5가지. 5가지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노후를 위한 재무 설계 방법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